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솝 이야기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 1편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토끼가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겼죠. 근데 이제 후담입니다. 이거는 느림보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겼으니 거북이가 동네방네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자랑질을 하러 다니는 길입니다. 순회하면서 내가 빠른 토끼를 이겼다 자랑하면서 지금 다니는 길입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합니다. 순회하는 이런 뜻 나오고. 근데 토끼는 심드렁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쁘다, 재수 없었다라고 잠을 자고 있는데 거북이들이 다시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한번 응원을 하고 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많은 거북이들이 이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잠자는 토끼 코털을 건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주를 하자. arrogant. 좀 오만해졌죠, 거북이가. 그래서 토끼는 동그란 눈을 반짝 뜨고 일전에 경주를 해서 졌던 가슴 아픈 추억을 되새깁니다. 여기까지 오늘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하고 제 2편은 다음번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올 것인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는 이 순회하는, 어디를 이렇게 막 가는, 순회하는 이런 단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itinerant. itinerant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디를 순회하는, 이렇게 쭉 떠돌아 다니는 거죠. 떠돌아 다니는, 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쭉 돌면서 하는 거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거죠. 순회하는. 그래서 이동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도서관 하면 itinerant library가 되겠죠. itinerant library. 시골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버스가 있어서 도서관이 없는 곳에 버스에다가 책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 시골 동네에 가면은 아이들이 뭐 책을 보고 반납하면 또 다음 동네 가고 이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뒤에 ANT로 끝나는 것이 형용사나 명사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번 토끼와 거북이와 한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뺑뺑 떠돌아다니는, 순회하는 또는 이동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걸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뭐 ANT가 나온 김에 한번 우리가 중요한 어근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순회하다 혹은 떠돌아다니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 되냐면은, 이동하는, 지금 요 뒤에 형용사 때문에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 생겼고요. 뭐뭐에 관련된 것이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ITINER,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IT라는 것이 본래 어디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IT너까지도 같이 to go 또는 연장해서 가다 보면은 여행 가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여행 가려면 가야 되는 거니까 가다, 여행하다 이런 뜻도 되고, 이게 변형이죠. 이렇게 변형될 수 있고, IT가 어떨 땐 T가 빠지고 I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말 그대로 트래블링 하는, 빙 도는, 그래서 순회한다는 뜻이 나왔고, 또는 뭐 go around, go 이렇게 쭉 round의 뜻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go 하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도 많이 IT라는 말이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상구, exit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IT가 있죠. EX라는 것은 out이고, IT는 우리 말 그대로 to go 하는 거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비상구가 되겠죠. 밖으로 나가는 뜻이 되겠고, 나라는 뭐 visit 같은 경우도 요 뒤에 여기 있죠. VIS라는 거는 to see죠. 보러 가다, 방문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비주얼 할 때 본다는 거, 보러 가는 거니까 방문하다라는 뜻이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트랜지트 한번 볼까요? 트랜지트 보면은 트랜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많은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쭉 어크로스 하는 거죠. 횡단해서 쭉 가로질러서 하는 거고, 그야말로 트랜지트 하면은 어크로스 플러스 이게 트랜스고, 트랜스 뜻이 많은데 어크로스도 있고 뭐 through도 있고 많은데, 여기는 어크로스 쭉 어느 공간을 건너가서
가다죠. 트랜지트 하면은 그 통과라는 말이 있죠. 통과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환승이라는 말도 있고, 그 트랜지트 할 때 사람이 갈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짐보따리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 가거나 등어리에 메고 가면은 짐 운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이라는 말도 해서 나오는 거죠. 트랜짓이 그냥 짐 없이 가면 통과하거나 환승하는 거고, 짐 들고 가면 수송 운반하다가 이거 나오는 거죠. 트랜짓이.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뭐 제가 아테네로 갈 때 보면은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거 타면 싱가포르에서 하나 섰다가 비행기가 싱가포르에 이렇게 섰다 공항에 섰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로 떠나는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 열로 쭉 가가지고 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제 아테네로 가는 거라면은.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써보면 트랜짓이라고 공항마다 환승해서 타는데 트랜짓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공항의 넓은데 요 부분을 이렇게 어크로스 통과해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트랜짓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또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고요. 트랜짓이 크로스에서 쭉 공간적으로 넘어가는 거라면은 트랜지션 하면은 뒤에 명사를 말하는 i온을 붙여버리면은 어떤 상태가 트랜지션 하면은 A 상태에서 B 상태로 쭉 걸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떤 변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어떤 상태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경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안 됐던 것이 되는 상태로 이행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막 이 복잡한 과도기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불안정한 상태고 여기가 안정된 상태라고 그러면은 이 지나갈 때 완성된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될 때까지 쭉 지나가는 여기를 과도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트랜지션이라는 말은 그래서 공간적으로 일차적으로 컨셉 그 기본 개념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지나가는 건데 이 상태로 A에서 B 상태로 가면 상태가 변천된 것이고 안 된 것이 되면 이행되는 것이고 또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 상태로 움직이면서 지나가면 과도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transitory, transit에다가 ORY. 앞으로 이제 ORY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ORY가 붙으면 그것도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그래요. transitory 하면 여기서는 그 어떤 시간적인 것이 T1이라는 시간에서 T2라는 시간으로 쭉 지나갔죠. 쭉 지나가면서 다시 왕복하지 않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일로. 그러니까 일시적인, 한번 쑥 지나간 거니까. 일시적인 뭐 이런 뜻도 되고 또 우리 인생처럼 한번 쑥 지나간 다음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더덥다, 덧없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은 이쪽 상태 위주로 쭉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크로스해서 가는 거예요. 트랜짓. 가는 ORI가 있으니까 그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트랜전트. 트랜스 시리즈 나가네요. 트랜전트도 트랜지터리 좀 비슷한데 이렇게 트랜스하고 뒤에 ENT가 붙었죠. 근데 요 조그맣게 달라붙은 요 I라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까 그 IT라는 것이 또는 IT 요것이 두 개가 다 to 가다 또는 to go 또는 뭐 travel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약간 T자까지 생략돼 가지고 I 혼자만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트랜전트입니다. 트랜전트 하면은 T가 생략된 거죠. T가 생략돼 가지고 결국 트랜지터리하고 비슷한데 ENT가 또 뭐하는 형용사형 전미사니까 ORY가 붙느냐 ENT가 붙느냐 뭐 요거 차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또 ENT나 ORY는 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미리 한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거를 이 상태에서 이 시간에서
비시간으로 쭉 지나가죠. 쭉 지나가니까 이것도 트랜지트처럼 일시적인 덧없는 또 요 시간이 순간적인 자 우리가 인생 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짧죠. 순간적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ENT도 ANT처럼 그 명사로도 나옵니다.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한번 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덧없고 이렇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또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사람 일꾼이 A 일터에서 B 일터로 갔다가 또 C 일터로 한 군데 지굿이 있지 않고 저기 막 이동하는 그런 일꾼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쑥 크로스 트랜짓 했다가 이동 이쪽으로 또 통과하고 이런 걸 뭐 떠돌아다니는 뭐 일꾼이라면 떠돌이 일꾼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호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먼 곳을 갖다 그 뭐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하룻밤 묵었다가 또 쭉 있어 여기도 하룻밤 먹고 쭉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순간적으로 이것도 크로스 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트랜지트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트랜지언트 하면은 호텔로 치면은 단기 체류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명사를 쓸 때는 일꾼 같으면은 여기서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호텔이나 숙박 같은 데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갔다 금방 잤다 또 B 호텔로 떠났다 C 호텔로 떠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A 호텔에서 볼 때는 단기 체류자가 되죠. 트랜전트. 그래서 트랜전트, 트랜지토리 이런 것처럼 쑥 크로스해서 가는 건데 뒤에 ENT가 붙느냐, 뭐 ORY가 붙느냐. 특히 트랜전트 같은 경우는 T가 빠진 제일 아주 약소한 I라는 단어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가지고 그런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IT 플러스 OUS 전체 출발했어요. circuitous 한 단어로 치면은 circuitous. 자, 이것도 앞으로 나올 그 중요한 뭐 굉장히 흔한 그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 중에 하나인데 이 앞에 circuit이 있었죠. circuit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circuit 같은 경우에는 IT가 또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 U자라는 건 뭐 발음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 circle라는 거는 원이죠, 원 이렇게 돌아가는. IT가 있으니까 뭐 쭉 순환이죠, 뭐 circuit 같은 경우에는 쭉 하는 건데 여기에 OUS가 붙었기 때문에 우회하는 길로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쭉 들어서 우회하는 또는 말 같은 거 할 때 직설적으로 팍 찌르는 게 아니라 쭉 완곡하게 하는 완곡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T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많이 나오는 게 itinerary. itinerary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여행 일정표죠. 여행 일정표, 여행 일정. 디테일하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언제는 8월 16일서부터 여기는 8월 19일 날 갔다가 여기는 뭐 8월 뭐 20일 갔다가 이렇게 어떤 장소가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그것도 뭐 요것이 이렇게 보면은 아까 to travel이라는 뜻이 있었죠. travel 또는 to go라는 뜻이 있으니까 itinerary 하면은 요거 ARY라는 거는 그 형용사도 만들고 명사도 만들어요. 근데 여기 명사가 된 케이스인데 뒤에 ARY 이것도 많이 나오는 전미사 중에 하나인데 ordinary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할 때 이 ARY 붙는 거는 형용사가 된 케이스지만 itinera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가 된 케이스가 되겠죠. 어떤 여행하는 어떤 것이에요. 여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ARY라는 건 뭐뭐에 관한 것이니까. 뭐뭐에 관한 또는 형용사에 있을 땐 그런 뜻이고 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관한 것. 여행에 관한 것, 즉 여행 일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itinerant에서 순회하는 거기서부터 IT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가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귀가 더 크겠죠. 이렇게 아주 누워 자고 있는데 심드렁해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거북이들이 야 한번 우리들 보는 데서 한번 응원해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봐라. 뭐 확인해 보고도 싶고 토끼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한 판만 우리 경주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dormant, dorm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토끼에게 툭 건드려가지고 잠을 깨면서 잠을 자고 있는 dormant에게 그 경주를 한번 하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dormant라는 거는 DOANT는 물론 계속 우리가 ANT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선정했는데 뭐뭐 하는, 뭐뭐에 관한 이런 형용사죠. 그러니까 dome이라는 거는 to sleep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sleeping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ormitory 같은 경우도 기숙사 같은 경우 dormitory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라고 대학교 기숙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건 뭐 대학 기숙사라는 말은 18세기부터 되고 그 이전에는 그 캐톨릭 같은 경우 수도가 있잖아요. 그런 걸 dormitory, sleeping place예요. 결국 ORY라는 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ormit하면은 dormi, to sleep인데 dormit하면은 sleeping, 잠자는 장소라는 얘기죠. dormitory. 그러니까 말은 복잡한 듯하지만 사실 DORM이 sleep이라는 말만 알면은 ORY가 장소를 말하거나 또는 뭐 뭐뭐에 관한이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뭐 쉬운 얘기죠. dormitory. 그래서 dormant, 잠자고 있는 토끼에게 다가갔습니다.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dormant라는 거는 to sleep이라는 뜻이지만 어떤 때도 쓰냐 하면은 화산이 있죠. dormant volcano. 화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연기만 푸르푸르 나고 이 밑에서는 울북을 끓고 있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 휴화산이라고 그러나요? 휴화산. 휴자는 쉰다는 얘기고 화는 불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이게 부글부글 나오지 발현되지는 않고 dormant volcano 하면은 부글부글 끓고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죠. 지금은 이렇게 부글부글 정지해 있는데 그래서 dormant라는 건 아직 정지 상태이거나 inactive, 액티브하진 않지만 그 잠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아주 굉장한 탤런트를 가졌는데 아직 드러나진 않은 오디션 같은 데서 합격을 하지 못해서 그런 탤런트, 그런 가수 같은 경우도 dormant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dormant 탤런트 같은 경우. dormant는 그래서 dom이라는 것이 자고 있다. 그러면 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발되지 않고 그냥 묻혀 있는 경우에도 undeveloped 그런 자원 같은 경우도 dormant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dormant. 자, 그래서 한번 dormant를 한번 해봤습니다. dormitory 해가지고 그 뒤에 ORY가 붙는 건 우리가 가장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의식을 안 했지만 ORY 같은 경우, factory 같은 경우 중학교 단어지만 fact는 뭐 make 아닙니까? to mak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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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fact, fact, quick 이렇게 많이 이제 변형되는 건데 차츰차츰 가장 많이 쓰이는 어근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을 됩니다. 근데 자꾸 보면은 fact, fact, quick 비슷해요 발음들이. t가 여기 나빠져 있고 자 여기서 fact가 이게 나와 있죠. 만드는 장소니까 공장이죠. 뭐 그래서 ORY가 있으니까 앞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dormant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얘가 미쳤나? 한번 이기더니만 경주를 또 하자고 그래? 왜 이러지? 눈이 아주 동그랗게 됐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는 옛날에 일전에 거북이한테 패배했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패배 추억이 머릿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데요. 2편, 다음 얘기는 2편으로, 다음에 경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2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슴 아팠던,
가슴 저미는 그런 거는 포이넌트라는 단어를 한번 골라봤어요. 뒤에 ANT로 끝나죠, 형용사. 자, 이것이 가슴 저미는 보이는 메모리 하면 가슴 저미는 추억, 가슴 아픈 추억, 뭐 아프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데요. 왜 포이넌트가 그런 가슴이 저밀고 아프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포이넌트가 다른 여러 가지 매운이라는 뜻, 통쾌한 그 맛이나 냄새 같은 것이 톡 쏘는 어떤 전곡을 지르는 요런 뜻들을 되게 보면 아마 이게 뭐 되게 확 찌르는 뭔가 뭐 찌르는 그런 거구나 확 찌르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런 그 추측대로 포인이라는 말은 to 프릭이라는 뜻이에요. 뾰족한 걸 팍 쑤시는 거죠. 팍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포이넌트가 왜 가슴 아픈 마음을 찔려가지고 그런 뜻이냐면은 요것이 프릭이라는 뜻이에요. 뾰족한 걸로 찔르다는 뜻이거든요. 뾰족한 걸로 확 찔르다는 얘기예요. to prick. 요것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은 사실은 요런 단어들이 요런 어원들이 전부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변형이 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철자를 보면 어렵죠. 발음으로 보면 펑펑 포인 비슷비슷하긴 해요. 근데 펑펑 그 어감이 그 이렇게 빵빵 이렇게 구멍 뚫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찔러서 팡팡 뭐 이렇게 풍성이 터지는 그런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펑펑 이렇게 찔러가지고 풍선이 펑펑 터지는 그런 찌르다. 그래서 찌르다라는 생각 연상이 들었는데 발음으로도 뭐 그런 연상을 하면서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PUNG, PUNCT 포인트 요것도 G가 묵음인데 요것도 요것만 G만 가린다 그러면은 뭐 포인넌트 해가지고 비슷하던데 요것이 사실은 그 다시 집어넣어야죠. 요것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포이넌트는 그래서 가슴 아픈 거북이한테 느림보 거북이한테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던 내가 졌던 그런 가슴 아픈 추억 이 생각이 났습니다. 토끼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 관련된 PUNG나 PUNCT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PUNG가 그 역시 찌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뒤에다가 형용사를 만드는 판전트 ENT를 붙이면은 똑같아요. 어떤 거를 찌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코로 들어가면은 코나 혀가 있는데 혀를 이렇게 찌르면은 뾰족한 거를 찌를 때 톡 쏘는 냄새나 맛이죠. 그러니까 톡 쏘는 맛 또는 냄새 이런 뜻이 되지만 이것이 그 말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말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확 찌른다 그러면은 어떤 날카로운 말이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상처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확 찍어 누르면 피가 쭉쭉쭉 흐르겠죠. 어떤 날카로운 말. 그래서 컨전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컨전트가 PUNG가 프릭 찔르다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모양은 다른데 모양만 다르지 뜻은
자, 우리가 잘 아는 appoint. appoint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임명하다 또는 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AP라는 것은 본래 AD였다가 뒤에 그 P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음접변처럼 AD가 AP로 변한 게 있었죠. AD는 뒤에 나오는 자음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AR, 뭐 AN 이런 거 여러 가지.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투죠. 이거는 투. 포인이라는 거는 역시 팍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낼까요? 했더니 no 이렇게 딱 찔렀어요. to AD죠. DP 때문에 P로 바뀌었지만 point 찌른 거죠. 찌른 거랑 똑같은 형상이잖아. 탁 누구 하나를 지정해서 탁 해서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정하다라는 뜻도 우리 달력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8월 달이 이렇게 있으면 1일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31일까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요놈 여기 딱 지정해가지고 찍어버리죠. 포인트를 여기를 정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디를 임명하다 뭐 정하다 이런 말이 이런 한자어가 아니면 어디 찔렀니? 그러면 나 거기 찔렀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쉬운 말은. 근데 우리가 어른들끼리 말할 때 나 어디 찔렀어 이렇게 하면 좀 점점치가 못하니까 그렇구나 나는 선정했어 난 그렇게 지명했어 임명했어 이런 말을 쓰겠죠. 그래서 어포인트라는 말도 쉬운 단어지만 그러한 그 접두사와 어근의 뜻이 있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펑추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다 아시는 그 단어시겠지만 그것도 뭐 시간을 잘 지키는 시간을 엄수하는 뭐 이런 뜻인데 여기도 AL은 뭐 뒤에 나오는 또 이야기할 형용사랑 없지만 AL 나오고 여기 보면 펑트가 또 있죠. 아까 PUNG, PUNCT, POINT, 그다음에 PON, 또 POIGN 이런 것들이 전부 얘네 같은 집안 형제들이거든요. 사촌이거나 뭐 발음은 비슷비슷한데 그냥 뭐 눈으로 익혀두고 발음상 펑펑펑펑 뭔가 찔러서 터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확 찌르는 거죠. 스틱. U는 좀 발음을 좋게 하려고 살짝 집어넣는 거고. 자, 그러면 시간을 엄수한다는 거는 이렇게 시간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9시까지 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딱 정확하게 바늘로 찍은 듯이 9시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일찍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오는 사람,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 주인공만큼은 딱 9시까지 되니까 그 시간에 딱 왔다 이거죠. 그래서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차가 어디서부터 막힐 거라든가 모든 변수를 생각해서 꼼꼼하게 생각해서 오겠죠. 시간을 엄수하는 꼼꼼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뭐 두 개만 한번 더 해볼게요. 펑츄얼 하면은 펑트는 아까 조금 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찌르다. 근데 UR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관한 것, 명사를 만들어도 전미사죠. adventure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advent에다 UR이 붙여가지고 모험 이런 식으로 UR을 붙인 것처럼 punctual, UR이가 붙었어요. 자, 명사를 만든 다음에 나와있습니다. punctual이라는 거는 찌르는 거죠. punctual 하면은 찔러가지고 펑 하고 구멍이 난 거죠. 찌르면 이렇게 풍선처럼 팍 있는 걸 팡 찌르면은 이게 빵 터지잖아요. 우리 빵 터진다요? 펑 터진다 그러나요? 빵 터진다 그러나요? 빵, 펑, 뭐 마찬가지겠죠. 펑 소리가 나거나 빵 터지거나. 그래서 펑 소리가 나서 나는 구멍.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빵꾸가 났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또 일본식으로. 펑이죠.
구멍 난 거. 동사로는 구멍을 내다라는 말도 되죠. puncture. 근데 요거하고 같이 또 하나 여기다가 ACU라는 거를 하나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acupuncture. 자, 요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또 구멍을 낸다고 그랬죠. 찔러가지고 구멍을 낸다. 또 찔러서 구멍이 난 거, 뭐 타이에 펑크라는 뜻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침이란 뜻이에요. 침, 뭐 침술 이런 뜻인데, 침하고 침술 우리가 뭐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침이 관통하는 건 물론 아닌데, 뭐 침이라는 건 뭐 이 정도만 꽂아 놓죠. 사실은 관통은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큐팡처리라는 것은 침이나 침술 또는 침을 놓다. 동사까지 있어요. 침 놓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그럼 요 앞에 요거는 뭐냐? 여기서 보면 AC라는 거는 샤프한 거예요. 날카로운. 그래서 우리가 ACD 하면은 신맛이 난다. 혀를 콕 쏘는 거죠. 또는 뭐 바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늘. AC라는 건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ID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걸로 콱 찌르기 때문에 신맛의 혀를 신맛을 콱 쏘잖아. 그래서 ACD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아큐팡이 날카로운 샤프 또는 바늘 이런 뜻으로 바늘로 구멍을 내다. 구멍을 낸 거죠. 스킨이 있으면 여기 쭉 낸 거죠. 서양인들이 볼 때는 피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걸로 봤나 봐요. 약간 구멍은 났겠죠, 실제로. 그래서 아큐팡처를 하면은 바늘로 또는 날카롭게 찔러 넣은 거죠. 찔러서 구멍을 낸 거죠. 여기. 사람들은 구멍을 낸 거에 초점을 뒀나 봐요. 혈이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어. 표면적인 표면 피부를 스킨을 꿰뚫고 들어간 요것만 표면적인 것만 봤는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아큐팡처라는 거는 이렇게 아크로폴리스 이런 것처럼 아크로폴리스도 언덕이 뾰족한 데 이렇게 있죠. 뾰족한 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 ANT가 들어가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그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단어를 우리가 좀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섬 이야기 시리즈를 한번 조금씩 변형시켜서 한번 해나가려고 하고 제 다음번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ANT로 역시 끝나는 형용사들 이렇게 순회하는 itinerant, 그다음에 토끼가 잠자고 있었죠. 풀풀 dormant. 그다음에 토끼가 기억하기 싫었던 가슴 저미는 poignant라는 형용사를 한번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근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2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